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며 설렘 반 긴장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장본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덕분에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착한 친구로 활달한 성격 덕에 사람을 잘 이끌고 정도 많은 친구예요. 부모님 간에도 알고 지낼 정도로 우리는 절친이랍니다. 그런데 요 근래 통화를 할 때마다 민지의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는데요. 예전에는 시끌벅적 웃으며 밝게 전화를 받던 친구였는데 그때쯤은 한숨만 길게 쉬곤 했어요. 그런 민지가 마음에 걸려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자주 가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다 사줄게. 기분이라도 풀어주고 싶어 일부러 웃으며 말했는데 민지가 힘없이 웃었어요. 여기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입맛이 없네. 왜 그래?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렇잖아도 준호 씨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별일 없다고 하던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물을 한 모금 삼킨 민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그걸 준호 대리님한테 왜 물어봐? 순간 공기까지 얼어붙는 듯 했는데요. 제 남자친구 이름이 나온 순간 민지의 눈매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짙게 그려진 눈썹 사이가 잔뜩 좁혀졌고 차가운 눈빛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며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감정을 읽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민지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서히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 있는 거지? 혹시 준호 씨 관련된 거야? 민지가 잠시 눈을 내리깔고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술 끝을 떨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니까. 며칠을 고민만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준호 대리님 소개 안 하는 건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지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아래로 감추듯 모으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나도 어쩌다 들은 건데 말이야. 알고 보니까 나만 빼고 다들 쉬쉬하고 있었더라고. 쉬쉬하다니? 도대체 뭘? 제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나자 민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던 입사 동기한테 소문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봤거든? 근데 걔가 눈치만 보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캐물었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야. 이상한 소문이라니? 설마 준호 씨 관련된 소문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고 심장이 쉴 새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지가 대답 대신 또다시 한숨을 길게 내뱉었고 그걸 보는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지야, 왜 말을 하다 말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제서야 민지가 시선을 들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준호 대리님이 너한테 이상한 말 한 적 없어? 이상한 말이라니?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자던지 아니면 예전에 샀다던 그 집 맥이라던가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었냐는 거지. 아니, 전혀 없었는데. 다음 달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린 뒤 되도록 빨리 상견례하고 결혼 서두르자고 했는걸. 그 집에 대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했어. 전에도 너한테 말했듯이 결혼식 비용 아껴서 남는 돈은
집 살 때 받았던 대출금 갚기로 했고 말이야. 또 다른 얘기는 거기에 들어갈 혼수 몇 개만 간단하게 사고 남은 돈으로 대출금 갚자는 말만 했다니까? 물론 나도 거기에 동의했고 말이야. 준호 씨 말로는 그때 샀을 때보다 그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나 봐. 그래서 대출금만 다 갚으면 앞으로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어. 준호 씨 취업하자마자 부동산에 대해 엄청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난 그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만 내가 모은 돈도 좀 있어서 대출금 갚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 준호 씨가 집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는 거 있지? 저도 모르게 신나게 떠들어댔는데요. 남자친구가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집을 사놨기에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지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재촉했어요. 근데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제 다급한 목소리에 결국 민지가 숨겨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알아봤더니 준호 대리님이 코인 투자하다가 큰 돈을 날렸고 결국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대. 뭐? 코인 투자? 그 말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준호 씨가 주식도 적성에 안 맞는다고 손도 안 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코인을 했다고? 민지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별일도 아니구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오히려 얼굴이 더 굳어졌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그냥 웃고 말았거든. 근데 회사에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문의 출처를 알아봤어.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여자친구랑 통화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데 계단 밑에서 준호 대리님이 형이랑 통화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전세금이라도 건지려면 당장 이사갈지 말아보라고 했대. 그러면서 가영이 너 알게 되면 난 끝장이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직원이 조용히 계속 들은 모양인데 들어보니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엄청 땡겨서 코인을 하다가 전부 날렸다는 말을 했다지 뭐야. 그 대출금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금매로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이야. 형이라는 사람한테 전세 보증금이라도 건지려면 최대한 빨리 이사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는 거야. 준호 대리님 집에 형이 전세 산다고 했던 건 맞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뇌리에는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이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렇지. 형님네가 살고 있다고는 했지. 우리 결혼 전에 형님네한테 집 알아보라고 말한다고 하긴 했어. 거봐. 이거 완전 거짓 소문은 아니라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준호 대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 뭐? 네가 직접 물어봤단 말이야? 당연하지. 너랑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허둥대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때 말투도 그렇고 막 허둥대는 것도 이상하더라니까? 원래 준호 대리님이 거짓말 잘 못하고 그러잖아. 근데 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더라니까? 내가 볼 때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해. 민지의 얼굴은 확신으로 굳어 있었고 저도 어느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우리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고 있었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에 나가고 남자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머릿속은 늘 같은 물음표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괜한 소리를 할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남자친구와 밥을 먹던 중 눈치를 살피며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어? 갑자기 왜? 그냥 요즘 들어 얼굴이 계속 어두워 보여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훅 내쉬고 말았습니다. 숨기려 했던 감정이 더는 눌러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결심을 한 채 제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거 맞지? 만약 내가 자기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자기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묻는 건데 혹시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없어? 제가 남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자 잠깐이지만 확실히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동요를 놓치지 않던 사이 남친이 입을 열었어요. 민지 씨가 무슨 말 했구나? 숨기려던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시피 나랑 민지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닌 사이야. 자기를 소개해준 것도 민지고, 그럼 민지가 이런 얘기를 그냥 넘겼을 리 없잖아. 남자친구가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신신당부했거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말했구나. 역시 절친 맞네. 그럼 민지 말이 진짜라는 거야? 자기 진짜 코인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코인으로 날려먹은 돈 때문에 집까지 팔게 됐다고 하던데 그게 다 사실이야? 남자친구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집안일이다 보니 말하기 쉽지 않았어.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가족 일이다 보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거기다 주변에서 결혼하기도 전에 가족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을 망설인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말이야.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얘기다 보니까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 남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자기야, 우리가 그냥 만나고 있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그러니 비밀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말에 남친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잠시 잠깐 너무도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요. 곧 침묵을 깨고 뭔가를 결심한 듯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전에 샀던 그 아파트 있잖아. 거기 형네 가족들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랬지?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했는지가 궁금해. 제 질문에 남친이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이 얘기부터 들으면 그 다음 말도 이해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봐줘. 그 말에 제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운 좋게 그 금매로 나왔던 걸 꽤 싸게 샀거든. 물론 은행 대출도 있었고 부모님한테도 조금 빌렸어. 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고 지금은 은행 대출만 남아있어. 남친의 말은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형네 가족들이야. 지금도 시세보다 엄청 싸게 전세로 살고 있거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가도 당연히 올렸어야 했는데 남도 아니고 형이라 전세금 올려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남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집을 살고 얼마 안 돼서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말이야. 당시 상황이 떠오른 듯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사고 며칠 뒤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도련님, 저예요. 아, 네, 형수님. 도련님 이번에 집 샀다면서요? 역시 대단하네요. 대기업 다녀서 그런지 능력도 남다르네요. 아니에요. 대출 잔뜩 끼고 산걸요. 투자 개념으로 산 거라 앞으로 갚을 일이 막막하네요.
요즘은 대출 잘 나오는 것도 능력이라잖아요. 그 나이에 벌써 집도 있고 진짜 부럽네요. 당시 형수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칭찬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덕담이라 생각했지만 곧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네요. 근데 그 집에 바로 들어가서 살 생각은 아니라면서요? 아, 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전세를 줘서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이에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형수가 말을 꺼냈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게 제가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하려고 샀던 거라서요. 남친이 돌려서 말을 했던 모양인데요. 비록 전세긴 하지만 가족과 돈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형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계속 설득을 했다네요. 도련님도 처음 산 집인데 아무한테나 새 집이 좀 불안하잖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잘 관리할 수 있으니 도련님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닐걸요? 세입자 잘못 들이면 골치 아픈 경우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오래된 빌라다 보니 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피더라고요. 그 바람에 요즘 들어 다스리 비염도 심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집은 남양이라면서요? 그럼 햇빛도 잘 들고 하니까 습하거나 곰팡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조카 생각해서라도 잘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조카까지 들먹이는 형수의 말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계약됐고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해하려 애썼다네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 집값은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는데 형네는 계속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은 형수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유산기가 있다고 회사를 그만뒀다더라고. 그 뒤로는 계속 전업주부였어. 외벌이에 애도 둘씩이나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예전 가격으로 살고 있어. 남친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네 가족들은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다녔어. 거기다 차도 바꾸고 명품백도 사는 것 같았고.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조용히 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친 어머니가 슬쩍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네요. 준우야, 형네 집 전세금 혹시 올려받았니? 아니요, 형이 외벌이라 힘들다고 해서 예전 금액 그대로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네요. 외벌이라 힘들다는 인간들이 해외여행을 1년에 2번씩이나 다니고 명품백은 줄줄이 사서 들고 다녀?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답니다. 명품백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 친구가 인스타 한다고 나한테도 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 그래서 나도 배워서 가끔 친구들 인스타 구경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네 형수 인스타가 뜨는 거야.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다슬이 사진이 있어서 한 번에 알아봤어. 근데 구경하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 그 집을 지네 집인 양 소개해놓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명품 가방 들고 사진 찍어서 차랑 끌어올리고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니까. 설마 뭐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남친을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요즘 며느리 인스타 그런 거 염탐하면 안 된다고 하길래 모른 척 했어. 2번인가 봤다가 너무 한심해서 아예 안 들어갔고 말이야. 근데 볼 때마다 뒷골이 땡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남자친구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가 다시 조곤조곤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네요.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지금 만나는 사람 있잖아. 그럼 곧 결혼 얘기 나올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씀씀이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 그 전세금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걱정이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가 네 형한테 넌 짓이 저축은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외벌이라 애 둘 키우기도 빠듯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빠듯한 인간들이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백을 사대는 건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니까 너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형한테 직구하라고 얘기해놔. 나중에 분명히 딴소리할 인간들이라니까. 그러게 애초에 걔네들한테 전세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알았어요. 되도록 빨리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네요. 설마 남도 아니고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네요. 우리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형을 따로 불러 말을 했다네요. 형, 나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전세 만기도 다 됐고 결혼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으니까 되도록 빨리 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형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네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형수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도련님, 저예요. 아, 네, 형수님. 다른 게 아니라 곧 결혼한다면서요? 네, 곧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도련님,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한 반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수가 내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그러지 말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지금 있는 돈으로는 근처 전세 직구하기도 어렵거든요. 다슬이도 여기에 친구가 다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사가면 다슬이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남자친구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고 형수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예비동서도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두 사람 월급이면 여기 말고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전세 구할 수 있잖아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도련님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전세 얻으면 되잖아요. 둘이 살 거면 오피스텔 그런 곳이면 될 것 같은데요.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는 그들이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코인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집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고 말이야.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닐까? 그렇게 안 했으면 평생 눌러 살 기세였어. 실제로도 나한테 찾아와서 못 나간다고 소리치기도 했거든. 그 일 말고도 일이 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완강하게 나가라고 형한테 다시 말했거든. 그랬더니 며칠 뒤 형수님이 술에 취해서 찾아왔더라고. 술에 취해서 울면서 빌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결국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 데려가긴 했는데 그날 취해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집을 완전히 자기네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형수님이 진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뒤 형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 형수님이 하도 난리를 쳐서 나 혼자 신혼집 해결해보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코인을 했다가 다 날렸다고 말이야. 지금 대부업체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매로 집 넘어가기 전에 전세 보증금이라도 건지려면 빨리 나가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혼비백산해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러 다니더니 뭐가 잘 안 된 모양인지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적금 타는 거 있는데 차용증 쓰고 그거 빌려서 매달 갚기로 했대. 그럼 본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때 이후로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지 뭐. 부모님만 불편하시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나중에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내 집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엄마 말씀처럼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여기저기서 돈 마련해서 어렵게 갚았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지라 그를 믿고 결혼을 감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 또다시 기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형님 부부도 와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향해 형수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상냥한 말투와 친절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남친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잠시 잠깐 동안 남친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따뜻하고 정겨웠으니까요. 형님 부부도 상냥했고 특히 형수는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며 눈웃음까지 곁들여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서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교환할까요? 아, 네, 좋아요. 그녀의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해 주었고 저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너무도 유쾌하고 부드러웠던 분위기였고 그날의 형님 부부는 남자친구가 했던 이야기와는 딴판이라 그동안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친의 형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금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영씨, 잘 지냈어요? 네, 형님도 잘 지내셨죠? 살다 보니까 형님이란 소리도 다 듣고 참 신기하네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호칭 쓰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싶네요. 말투는 웃음기가 없었고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딱히 호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요. 사과를 했지만 그녀가 별 반응 없이 묵묵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목소리만으로도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가영씨 혹시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시간이요? 잠깐 만나서 꼭 해줄 말이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괜한 예감일 수도 있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그녀와 약속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기 전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말투와 어조, 그리고 마지막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불길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준호 씨네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 있지? 민지가 단숨에 말했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따로 만나?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대화 내용 전부 녹음해. 뭐? 녹음? 그건 너무 오바 아닐까? 그 형수라는 사람이 준호 대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한 거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녹음해. 그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민지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너 벌써 잊은 거야? 그 형수 때문에 준호 대리님이 코인했다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 말이야.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던데. 내가 볼 때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해. 녹음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잖아. 괜한 일 생기기 전에 그냥 준비해두자는 거지. 그 이후에도 민지는 녹음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 결국 저는 약속 당일 카페 문 앞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고 그러다 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왔어요. 그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가영씨, 오래 기다렸죠? 커피는 내가 살게요. 그 말에 제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 말이에요. 애가 착해 보이긴 한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저번에 사귀던 여자가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까 준호가 답답해서 못 만나겠다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잘 몰랐는데 준호한테 의처증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어디냐고 따져묻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니까요. 가족들 앞에서 꼬박꼬박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쓰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시종일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라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도 한 고집 하시거든요. 나니까 참고 사는 거지. 나도 이혼을 수백 번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제일 어이없었던 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딸만 둘이잖아요. 아들 못 낳았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하는 게 완전 조선시대 마인드라니까요. 가영씨가 첫 인사 왔을 때 진짜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준호랑 결혼하려는 거지?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약 나도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영씨도 잘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시부모님도 잘해주고 준호도 젠틀하겠지만 결혼하면 100% 돌변할걸요? 가영씨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수백 번은 후회하게 될 게 뻔하다니까요. 그날 카페 창가 자리에서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그녀의 말은 남자친구 뒷담화와 시댁 욕뿐이었습니다. 민지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가 가족들 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에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내내 웃는 척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망설임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 그날의 녹음 내용을 보내주고 전부 들려줬습니다. 그녀가 카페에서 쏟아낸 말들, 남친 뒷담화와 시부모 욕, 그리고 결혼을 말리는 조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으니까요. 녹음된 내용을 듣는 내내 남자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무거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한 거 부모님께 다 들려드렸어. 설마 전부를? 듣고 충격받을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처음에는 나만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셨거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들려드렸어. 남자친구의 말은 단호했고 그 뒤 벌어진 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녹음해서 내 욕만 한 게 아니잖아. 부모님 욕까지 한가득인 거 듣고는 두 분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 엄마가 손을 덜덜 떨면서 눈물까지 보이셨다니까. 결국 학과도 돈 빌려주는 것도 전부 취소됐어. 그냥 형네는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제가 울상을 지었는데요. 저로 인해 가족의 평화가 깨졌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들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계셔. 그동안 부모님은 형수님이 단지 철이 없어서 그런 줄만 알았대. 근데 형수님의 악한 본 모습을 알게 되신 거지. 바로 형이랑 형수 불러서 2번 다시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은 꽤 충격적이었지만 뒤따라 나온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기가 막힌 거라니. 형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했대. 거기가 좀 많이 외진 곳이라 직원들이 다들 꺼려하는 곳인데 회사에서도 반색하면서 좋아했고 거기 집값이 엄청 싸다나 봐. 거기다 지금 형네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대출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럼 거기로 이사 가는 거야? 자업자득 아니겠어. 근데 얼마 전에 형수님이 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니더라.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가영이 너랑 헤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얘기 했던 거니까 부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달라고 하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제정신인가 싶으면서 답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형님네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형님네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전 남편이 퇴근 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형수님이 본가에 왔었다더라고. 형님 시댁이랑 연락 끊고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약봉지 들고 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네. 진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부모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내쫓았대. 그동안 돈 아껴 썼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해외여행에 명품백에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남편이 말끝마다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진심이 없다면 어쩌면 타인보다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자주 마음을 다듬어야 하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가족이란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